이스라엘 역사학자 엘란 가델 박사는 히브리어 원고 속 수수께끼 같은 한 줄의 문장을 쫓아 강화도 참성당까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쪽 끝에서 별을 잃고 하늘에 재를 바쳤다는 문구가 고대 돌 제단 위 별자리 각인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어진 서삼릉 발굴 현장에서는 근동 문양을 닮은 도자기 조각들이 등장했습니다. 과연 어느 시대, 어떤 이들이 이 땅에 성경 속 별의 이야기를 남긴 것일까요? 성경, 별자리, 청동기, 단군 신화가 맞물려 드러내는 고대의 비밀. 지금 금학이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란 가델이고 저는 이스라엘에서 고대 언어를 연구하는 역사가입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순간을 마치 꿈속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서를 먼지 낀 쓸모없는 책으로 여기지만 저는 언제나 그 속에서 새로운 비밀을 발견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예루살렘의 좁은 서재에서 저는 낡은 책장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창문을 타고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제 책상 위 램프는 노트 위에 따뜻한 빛의 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로에 지친 눈을 비비며 수년간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던 제 자신을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지루했고 답답했고 더 이상 고대 히브리어 원고에서 놀랄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 쓰인 한 줄의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동쪽 끝에서 별을 잃고 하늘에 재를 바쳤다. 저는 눈을 깜빡이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 표현은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글씨를 다시 살펴보니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누군가는 동쪽 끝에서 별을 잃고 재를 바쳤다고 썼을까요? 저는 책장을 거꾸로 넘기며 두부 다른 판본을 확인했습니다. 각 필사본마다 문장은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같았습니다. 제 가슴은 빠르게 뛰었고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온몸을 채웠습니다. 제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혹시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키는 단서일까? 저는 즉시 책을 덮고 낡은 여행 노트를 챙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편을 예약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던 순간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평생 종이 위 글자를 연구해온 제가 이제 그 한 줄을 조차 전 세계로 날아갈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벤구리온 공항 보안 검색줄에 서 있었습니다. 등에는 무거운 배낭이 느껴졌고 제 심장은 북소리처럼 들썩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휴가를 떠나는 가족들, 전화를 붙들고 있는 비즈니스맨들, 친구들과 웃으며 떠드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단 하나의 단서만을 움켜쥔 이방인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해볼 만해. 제 목소리가 제 자신보다 더 용감하기를 바랐습니다. 12시간 뒤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공기에서 묘하게 금속 냄새와 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공항은 크고 밝았으며 반짝이는 바닥이 위 조명들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힌 안내판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번역 앱을 켜 몇 글자를 확인하고 전광판에 뜬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저절로 미소 지었습니다.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진짜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를 달리는데 양옆으로 유리로 된 고층 건물들이 마치 유리 산맥처럼 늘어섰습니다. 차들은 은빛 물고기 떼처럼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운전기사분이 라디오를 켜셨고 들려오는 낯선 멜로디는 묘하게도 희망차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고대 제단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한 줄을 읽은 순간부터 제 인생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강화도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빗방울이 뺨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재빨리 후드를 당겨 쓰고 좁은 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늘은 연필로 꾹 눌러 그린 듯 균일한 회색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축축한 흙냄새와 오래된 나무잎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팔 아래에 꼭 끼우고 바람에 펄럭이는 페이지를 바라보며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키 큰 갈대가 빗물에 고개를 숙인 지늘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땅이 축축하게 질척거렸습니다. 나무숲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갈대 위로 똑똑 떨어지며 느린 북소리를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무장화를 가져올 걸 그랬다고 후회했지만 모험에는 불편함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다잡았습니다. 작은 버스가 덜컹거리며 지나가자
길가 웅덩이가 튀어올랐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세웠습니다. 버스 안에는 우산 아래에 몸을 웅크린 승객 5분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정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 젊은 남성은 수줍은 미소를 건네주셨습니다. 운전기사님은 한국어로 인사하셨는데 제 귀에 참성단이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리킨 뒤 밖을 가리키며 비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구불구불한 도로를 오를 때 저는 이마를 유리창에 바짝 붙였습니다. 안개가 창문 주위를 맴돌며 숲을 유령 같은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들은 도로 위로 몸을 기울였고 가지마다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들이 수세기 전의 비밀을 속삭이는 것만 같다고 상상했습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새겨진 돌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분쯤 달린 후 버스는 작은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기사님은 돌 계단 아래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내려서 요금을 내고 다시 빗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단은 짙은 초록빛 이끼로 뒤덮인 벽 사이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돌 사이로 뿌리를 드러낸 나무 뿌리가 기어가고 작은 고사리들이 금이 간 틈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축축한 돌 표면을 만져보니 거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오자 저는 참성단을 마주했습니다. 빗물에 윤기가 흐르는 원형 재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돌의 얕은 홈에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얇게 쌓인 낙엽을 살살 쓸어내렸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점과 선들을 확인했습니다.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양은 이스라엘에서 연구하던 별자리 패턴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원 하나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제 히브리어 별자리 도표에 있던 별자리와 꼭 맞아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와 제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비옷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돌 하나에 등을 기대어 섰습니다. 빗방울이 안경 위로 흘러 시야를 흐리게 했지만 새겨진 문양은 여전히 보였습니다. 저는 펜을 꺼내 홈의 위치를 하나하나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노트의 페이지마다 빼곡히 기록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우르르 몰아칠 때마다 나무들이 저를 응원하는 것 같기도 멈추라고 경고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손이 시려워진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손을 문질러 비집고 들어간 추위를 녹인 뒤 스케치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패턴이 완벽히 들어맞았습니다. 믿기지 않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히브리어 원고의 한 줄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동쪽 끝에서 별을 잃고 하늘에 죄를 바쳤다. 이곳 한국의 섬에 그 잃어버린 별들이 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돌에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제야 빗방울이 한결 부드럽게 내리는 듯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제 발견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들어 올려 맨 위에 4단어를 적었습니다. 증거, 여기, 지금, 발견. 글씨는 흔들렸지만 믿을 수 없는 무언가로 나아가는 첫걸음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무릎에 묻은 진흙을 털어냈습니다. 숲 안개를 바라보며 한때 이 재단 앞에 섰던 고대 여행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조상들. 이곳 한국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빗줄기는 계속됐지만 저는 더 이상 춥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고 이 순간을 세상과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고대 돌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새겨진 문양 위로 빗물이 똑똑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점과 선 위에 맴돌 때마다 가슴속에서 거친 북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먼지 쌓인 도서관에서 별자리를 연구해왔지만 강화도 이 섬에서 똑같은 무늬가 돌에 새겨져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줄기 번개가 하늘을 가르자 어둠이 잠시 눈부신 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손을 내렸다가 펜이 돌에 부딪히며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이어진 천둥은 거대한 북소리처럼 바닥을 흔들었습니다. 숨이 가빠져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저는 안정감을 찾으려고 차가운 돌에 얼굴을 대고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머리를 들었을 때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있었습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제 비옷 후드 위를 리듬 삼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의 문양을 응시하며 손끝으로 작은 원 하나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바로 그 원은 히브리어 별자리 도표에서 보았던 레굴루스 자리, 즉 작은 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일치해. 정말 똑같아. 저는 노트를 꺼내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이 미친 듯이 움직이며 각 점의 위치를 옮겨 적었습니다. 점 옆에는 A, B, C 같은 글자를 손으로 적으며
공부할 때 사용하던 기호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린 선마다 그림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도 모르는 손이 밤하늘 지도를 돌에 옮겨 그려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숲 사이를 휘감으며 잎사귀를 돌에 위로 불어보냈습니다. 저는 잎사귀 하나를 쫓아 손에 쥐고 인맥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은 평화로우면서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연 이상이에요. 저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젖은 돌 위에서 조심스럽게 몇 걸음 뒤로 물러서자 돌들이 이루는 원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수세기 전 이곳을 밟았던 이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중요한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 별을 새겼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숨결이 조금 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머릿속에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왜 바로 이곳일까? 왜 이 장소였을까? 그들이 먼 길을 건너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곳까지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집에서 연구하던 바로 그 별을 따라온 걸지도 모릅니다. 번개가 더 가까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고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귀밑 머리카락을 넘기며 노트를 펼쳐 스케치와 히브리어 도표를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두 이미지는 마치 하나를 다른 위에 그대로 덧댄 듯 완벽히 겹쳤습니다. 저는 놀라서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젖은 돌 위에 손바닥을 대고 말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텅 빈 언덕 위에서 제 말이 어색하게 울렸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한 줄의 문장을 따라 전 세계를 건너왔고 이곳에서 확실한 증거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천둥이 부드럽게 울리자 바람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돌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제 숨소리를 혀끝으로 느꼈습니다. 하늘과 과거, 그리고 이 땅과 이어졌다는 깊은 연결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노트를 꼭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야 해요. 그 생각에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고 추위에 떨며 외로운 언덕 위에 서 있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별들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이제 그 비밀을 제게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당당히 일어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에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강당 뒤쪽에 앉아 노트를 가슴에 방패처럼 꼭 끌어안았습니다. 위에는 밝은 조명이 걸려 있었고 청중이 오기 전 의자 줄마다 선명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모두가 들을까 걱정될 만큼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옆에 계신 이찬호 박사님을 흘낏 바라보자 박사님은 작은 고개 끄덕임과 함께 다정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청중이 들어차자 사람들은 속삭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회색 양복을 입은 연세 드신 교수님들, 휴대폰을 두드리는 학생들, 그리고 호기심 어린 몇몇 관광객들의 얼굴에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비옷을 재킷 안에 입고 있었지만 손바닥은 땀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커피 향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찬호 박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스라엘에서 오신 역사학자 엘란 가델 박사님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을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연결해 줄 발견을 공유해 주실 겁니다. 정중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목을 가다듬고 연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목소리를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용 리모컨을 눌렀고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비에 젖은 참성단 사진이었습니다. 짙은 초록숲을 배경으로 돌들이 반들반들 젖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강화도에 있는 고대 재단, 참성단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옛 히브리어 원고 속 수수께끼 같은 한 줄을 연구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왼쪽에는 돌에 새겨진 문양, 오른쪽에는 히브리어 별자리 도표가 나란히 표시되었습니다. 객석 사람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 돌 위의 각 점은 우리 하늘의 별 하나하나와 일치합니다. 레굴루스, 베텔게우스, 시리우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던 별들입니다. 누군가 이 먼 땅,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 그 별들을 새겨놓았습니다.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는 자부심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남성 한 분이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터무니없군요. 고대 한국인이 히브리 천문학을 연구했다니 말이 안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돌멩이처럼 제게 날아왔습니다. 제 목구멍이 조여오는 듯했지만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박사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펴고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곳까지 오면서 모든 것을 걸었는데 지금 멈출 수는 없다. 의심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층 단단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각도를 꼼꼼히 측정했습니다. 각 점의 위치를 비교했으며 정확도는 1도 이내로 일치합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자 돌 위 점들과 히브리 차트의 점들을 잇는 노란 선들이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측정이 틀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다른 분이 소리쳤습니다. 서양 문헌의 흔적을 베낀 거겠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전혀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김은 주변 수 조각의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최소 1000년 이상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탄소 연대 결과가 나온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회의장에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는 연단을 꽉 잡고 있어서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손을 풀고 어깨에 힘을 뺐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저 역시 회의론자였습니다. 집에서 연구하던 똑같은 별들이 돌에 새겨져 세월을 견뎌낸 모습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객석에 있던 분들의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호기심이 의심을 대신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맨 앞줄에 앉은 학생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발견이 우리 역사에 어떤 의미를 주는 건가요? 그 질문은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물건뿐 아니라 하늘에 대한 지식도 교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몇 고개가 끄덕였습니다. 박수가 조용히 시작되어 점점 커졌습니다. 제 심장은 하늘을 치솟는 듯 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딛고 진실을 전했고 이 순간이 우리 공유된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강당을 나서며 심장이 여전히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이찬호 박사님께 빌린 우산 위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도시 불빛이 빗방울 너머로 흐려져 길고 긴 금빛과 붉은 줄무늬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박사님을 따라 좁은 골목길을 걸어 작은 건물 앞에 다다랐습니다. 입구에 걸린 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나무 문을 밀자 따뜻한 빛이 축축한 보도 위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이찬호 박사님의 서재는 아늑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낮은 나무 책상이 중앙에 놓여 있고 그 주위에 방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책과 도자기 단지, 작은 한국식 탑 모형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제가 앉기를 권하며 조심스럽게 작은 찻잔 2개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녹차를 따르셨습니다. 차에서는 풋풋한 풀내음이 났고 김은 작은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자, 드세요. 이찬호 박사님이 잔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차가운 손가락을 잔에 감싸 쥐고 따뜻함을 손끝에 느꼈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을 삼키자 은은하면서도 약간 쌉싸름한 맛이 긴장된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제 슬라이드를 통역해 주신 서울대 학생 김서림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정히 웃으며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엘란 박사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폭풍이 지난 뒤 고요한 강물처럼 평온했습니다. 걱정했는데 모든 질문에 당당히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없이는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찬호 박사님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박사님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박사님은 괜찮다는 듯 손을 한번 저으셨습니다. 당연히 믿고 도운 거죠. 이제 다음 계획을 이야기해 봅시다. 박사님은 탁자 위에 펼쳐진 커다란 지도를 펼치셨습니다. 노란 앞정이 참성단을 표시하고 있었고 은은한 램프 불빛 아래 2개의 앞정이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삼릉과 인천 근처의 작은 독이 유적지였습니다. 김서림 씨가 서삼릉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왕릉지입니다. 거기서 근동 지역 형태와 비슷한 도자기 조각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지도 위를 톡톡 두드려 작은 움푹 팬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조각 디자인을 히브리어 원고와 비교하면 비슷한 문양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빨리 뛰었습니다. 또 다른 증거. 우리의 역사를 잇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여 손가락으로 경로를 따라 그었습니다. 강화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약 40km 정도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일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꼭 보고 싶습니다. 이찬호 박사님이 가죽 재본된 노트를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작년에 발굴한 기록 노트입니다. 박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도자기 문양 스케치가 있는데 거친 그림이지만 별 모양 문양은 분명히 보일 거예요. 저는 노트를 펼쳐 희미한 원과 점들이 그려진 스케치에 전율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히브리어 도표와 맞춰보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자신감이 전보다 더 강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볼수록 흥분돼요. 세 사람은 탁자 위에 몸을 기울여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일찍 출발하고 서삼릉의 정오 이전에 도착하기로 했습니다. 김서림 씨가 운전을 맡겠다고 했고 이찬호 박사님은 저를 책임 연구원에게 소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이슬비로 바뀌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폭풍이 지난 뒤 숨을 고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동료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단 하나의 단서를 움켜쥔 채 홀로 의심하던 회의론자였지만 이제는 팀의 일원으로 함께 배우고 탐험하며 발견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밤 공기로 걸음을 옮길 때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의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 희망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도 위의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역사로 가득한 땅이었고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비옷이 이슬비를 머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따뜻했고 영혼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한국의 하늘 아래 새로운 단서를 함께 좇을 것입니다. 함께. 저는 다음날 저녁 다시 참성단에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맑은 하늘 아래였습니다. 해질 무렵 바로 도착했더니 차가운 흙내음과 멀리 바다의 소금기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찬호 박사님과 김서림 씨가 등불빛에 얼굴을 밝혀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와 작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지만 불빛이 충분했기에 손전등은 꺼두었습니다. 머리 위로 별들이 하나둘씩 반짝이며 켜지는 모습을 보며 전율이 일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는 모든 것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이 팀의 일원으로 하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께서 돌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엘란 박사님, 히브리어 구절을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그 문장을 읊었습니다. 그들은 동쪽 끝에서 별을 잃고 하늘에 죄를 바쳤다. 그 말이 돌 사이를 메아리치듯 울렸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새겨진 점과 선을 따라가며 머릿속에서 이스라엘에서 배웠던 별자리 이름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베텔게우스, 데네브. 배가 공기가 고요해져 세상이 제 다음 숨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김서림 씨가 작은 휴대용 스피커를 내려놓고 조용한 선율을 틀어주었습니다. 여행자를 인도하는 별의 대한한국 전통 민요였습니다. 나지막한 소리가 풀밭에서 울리는 귀뚜라미 소리와 어우러지며 마음까지 잔잔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노래가 세기를 넘어 이 순간까지 흘러온 것을 느꼈습니다. 노트를 마지막 빈 페이지에 펼치고 펜을 들어 네 단어를 적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줄의 문장을 확인하러 왔지만 더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를요. 박사님은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다정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엘란 박사님 덕분에 우리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와 목이 잠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계신 가족과 변화없는 먼지 쌓인 도서관 서가가 떠올랐습니다. 그곳도 이제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자 근처 벚나무에서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등이 비추는 분홍 눈송이처럼 천천히 내려와 제 손바닥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꽃잎을 조심스레 노트에 살포시 붙여 기념이자 약속으로 남겼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어깨 위에 수세기의 무게가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가벼움도 느꼈습니다. 의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경의와 목적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뜻밖의 김서림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서울대 연구진이 서삼릉에서 합류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도자기 문양 비교에 엘란 박사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꼭 갈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건 모두 배우고 싶습니다. 박사님은 지평선 근처 반짝이는 별을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저기 레굴루스입니다. 작은 왕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여행하네요.
저는 박사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저를 이끌어 이곳까지 데려온 그 별이었습니다. 횃불처럼 빛나며 발견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길, 참성단의 돌들은 뒤에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비에 젖은 새김들, 땅을 울린 천둥, 제 여정을 믿어준 이들의 얼굴이 제 안에 새겨졌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알 수 없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하늘 아래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계속 탐구하며 이 이야기를 제 고국과 이 땅 모두에 전하겠다고. 참성단 위 별들이 제게 전한 메시지가 멀리 퍼져나가도록 제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과 한국을 잇는 고대 비밀 여행기는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먼 동방 강화도에서 별자리 각인을 찾아낸 순간부터 서삼릉에 숨겨진 도자기 문양까지 충격과 경이로움이 가득했을 텐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발굴 현장 소식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친구, 가족, 동료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고대 문명의 연결고리가 더 멀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